목포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름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죠.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길목이라서 그렇게 부른답니다. 목포 분들은 이 바람에 머리칼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흘러나온다는 목포의 눈물. 그런데 문득 왜 목포의 눈물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목포는요, 다도해에 풍부한 물자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을 거쳐야만 내륙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 헤어지기 섭섭해서 울고 또 다시 만난 게 반가워서 우는 사람도 숱하게 많았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풍부한 물자와 사람들이 모이는 맛의 집산지 목포. 오늘은 목포를 상징하는 9가지 맛 중에 이맘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넘은 제주항입니다. 항구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한 배들이 다시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엔 목포에서 온 갈치잡이 배도 있습니다. 이 배의 선장 김대곤 씨는 지금 일주일째 바다 위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 올라가냐고? 아, 자들 있는데 올라가서 가는데요? 어? 아, 저 방감이들 있는데. 아, 병치도 있고, 눈물도 있고. 잡어가 좋잖아요, 아족수번에. 보통 한 번 이렇게 출항하시면 며칠 정도 작업하세요? 10일이요. 근데 요즘이 지금 철인가요, 지금? 예, 요즘이 갈치철입니다. 갈치는 목포 구미, 즉 목포를 상징하는 9가지 맛 중 하나입니다. 다 같이 잡는 배, 다 같이 잡는 배들. 지금 엄청 많은데요, 이게? 수백 척, 수백 척. 나온 배도 있고, 안 나온 배들도 있어요, 이게. 화면에 항이 안 나온 배들. 아니, 이 배들이 그러면 다 지금 자리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 조업하는 배들, 지금. 여기는 다 찾고 있는 배들. 이 옆에 가면은 대낮처럼 훤해. 수온등 불 때문에. 아니, 갈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많지. 그러니까 잡아도 끝도 없이 나오지. 알맞은 조류를 찾아 바다를 누빈 지 3시간 만에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갈치를 잡을 땐 조류가 적당히 빨라야 커다란 망 모양의 그물 속으로 갈치떼가 밀려 들어가기 때문이랍니다. 그물은 몇 개 정도 내리세요? 보통 4개, 좀 여유가 있다, 기록이 있다 하면 5개 줄 때도 있고. 한 그물의 길이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길이가 140m, 50m. 길이가. 폭이 60m고. 흔히 제주산 갈치를 은갈치라고 하고 목포산 갈치는 먹갈치라고 부른다죠. 갈치는 비늘이 없는 대신 만지면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가루가 묻어납니다. 갈치를 낚시로 잡는 제주와 달리 그렇게 그물로 잡으면 퍼덕거리는 과정에서 은색 가루가 떨어져 나가 거무스름 해지기 때문에 먹갈치란 별명이 붙었다네요. 이게 지금 뭐예요? 선장님 키만한데요, 이게? 얘가 작아서 그래. 딱 이 사이즈가 먹 맛있는 사이즈. 갈치는. 갈치가 여기 시커멓잖아, 등치 자체가. 기름이 많고 찰려가지고 먹갈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갈치뼈라고 해서 꼭 갈치만 잡는 건 아니랍니다.
그물을 한번 끌어올리면 그중 갈치는 60에서 80%이고 광어, 장어에 아귀와 병어까지 다양하게 들어있다네요. 그런데 그물에서 갈치를 꺼내자마자 시간을 다퉈 해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바로 얼음을 수북하게 끼얹어서 급속 냉각을 시키는 일이라는데요.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선도이기도 하고 먹을 때 맛도 좋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얼음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들어가 사는 놈 그대로 얼음물에 담궈야 돼. 그래야 이게 빤빤하게 그 상태에 그대로 있어. 얼음 냉을 먹어야. 갈치를 얼음에 급하게 재는 와중에도 적당한 몇 마리를 빼둡니다. 선원들 식사를 위해서죠. 헌데 선장님 칼 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빠르고 거침없는데요.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갑니다. 아이, 선장님, 어쩜 이렇게 살찌는 줄 알았어요? 살기요? 네. 그만 밥에 먹어가지고 배에서 밥에 먹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했으니까 잘 돼. 선장님은 100kg를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20살 때부터. 근데 그때 처음에 100kg 시작했을 때 이 음식 만드는 것도 하셨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음식 한 5가지 준비하는데 30분이면 나이지 밥 날. 늦은다 동장 늦은 사람들은 1시간도 걸리고 1시간 더 걸리는데.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습관화가 돼갖고 이제 배에서 요리를 맡은 이들을 불화자를 써서 화장이라고 부른다죠.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은 모두 한 번쯤 거쳐온 일이라는데요. 물 위에서 불을 다루는 사람이라니 묘하게 재밌죠. 갈치조림이 불 위에 올라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남짓. 굉장하죠. 35년 경력의 바다사나이가 만든 갈치조림은 어떤 맛을 낼까요? 20살 청년이 한 집안의 가장이 될 동안 갈치조림 맛도 깊어왔겠죠? 야, 아주 맛있겠어요. 그런데 뱃사람들이 좋아하는 갈치 요리가 또 있답니다. 이때 필요한 건 2가지. 갈치와 소금뿐이라는데요. 갓 잡아 싱싱한 목포 먹갈치에 파도해의 선물 천일년이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최고의 맛이 나기 때문이랍니다. 밤냄새가 갑판으로 흘러나오니 일손은 더욱 빨라집니다. 오늘 갈치 그물엔 아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매일 다양하게 잡히는 바닷고기를 맛보는 일도 망망대해에선 무시 못할 즐거움 중 하나라네요. 그런데 이건 아귀간 아닌가요? 이걸 왜 터뜨리는 거죠? 네, 같이 이렇게 한번 이제 버무려야 이제 이게 같이 짬뽕이 되지. 한 번 바다로 나오면 일주일 이상 배 안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재료라도 조금씩 조리법을 바꾸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터득했다는군요. 네, 목포 구미 아귀찜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빙어도 잡혔습니다. 뼈째 썰어서 회로 먹는 게 좋다고 알려졌는데 배선 손질 방법이 좀 다르답니다. 우리 뱃사람들은 옆으로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답니다. 이빨 없는 사람들은 이거 볼을 써요, 볼을. 이거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뼈를 발라줘, 이렇게. 그런데 쟁반 위에 상추만 깔고 회를 올리시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배는 접시라는 게 없어요. 배 자체가 접시 같은 거 하려고 안 해요. 네. 여기다 썰어서 놓고 그냥 여기다 넣으면 썰어서 그냥 먹어버려. 어부들 방식으로 썰어낸 병어회. 왼쪽이 흔히 먹는 병어회고 가운데와 오른쪽이 어부들 방법입니다. 비교해 보니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배에서 먹는 방식이야 이게. 어부들 밥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아귀찜 꼬리부터 법석 집어드는 분도 있고 갈치구이에 먼저 손이 가는 분도 있네요. 식성도 성격도 모두 다르지만 이제는 말없이도 속마음 훤히 아는 식구가 됐다죠. 밥상 없이 차려낸 배 위의 만찬. 어쩌면 이게 최고의 밥상이 아닐런지요. 오래전부터 해상 파시로 이름났던 목포는 다도해의 섬과 내륙을 연결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명실공히 남도지방의 빼어난 맛이 모두 모인 맛의 성지가 됐죠. 그런 목포의 역사가 담긴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1897년 개항한 뒤로 목포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신의지까지 가는 국도 1호선과 부산까지 가는 국도 2호선이 목포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죠. 강점기 시절에 적산 가옥이 제일 많은 동네구만. 역사가 보이는 역사. 이곳에 남은 세월의 흔적에 취해서 옛 골목을 누비다가 발길을 잡는 풍경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아니 어떻게 골목에 생선을 널어놨나? 그렇죠. 태양을 안 보고 골목 바람에 만들어지는 말린 생선 같습니다. 이게 우럭 같은데 여러 생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생선인가 잘 모르는 생선이네요. 허허. 아이고, 아니 어디 골목에다 생선을 모두 말리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골목에 말리는 법이 있습니까? 말리는 법은 없어도 그냥 우리 식이죠 뭐. 아, 여기가 공간이 있으니까 네, 그냥. 공간이 있으니까 네,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골목 바람이 제법 부는데요. 네, 시원해요. 생선 냄새가 비릿하게 나는 것도 없고. 우럭은 말리는 기간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데요. 짧게 말리면 살이 부드럽고 오래 말리면 풍미가 진해진다고 합니다. 말린 우럭으로는 간국을 끓이는데요. 조선시대의 임금에게 진상하는 요리였답니다. 조리법이 간단해서 목포 사람들도 흔히 먹는 음식이 됐다죠. 임금과 백성이 평등하게 누렸던 한 그릇의 우럭 간국. 뭐 별거 없어요. 마늘 넣고 천일염 넣고 물 넣고 저기 우럭 넣고. 뭐 라면 끓이는 거하고 똑같죠. 뭐 라면 넣고 스프 넣는 거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집에서 자취하는 학생들도 해 먹을 수 있네요. 예, 예. 우럭만 있다면은. 예. 네. 하지만 만드는 법이 간단하다고 해서 그 맛까지 가벼운 건 아닐 겁니다. 말린 우럭엔 목포의 햇살과
바람이 농축된 시간의 맛이 담겨 있으니까요. 저도 맛봤습니다. 네, 우럭에 간이 들어 있었더구만요. 네. 근데 어쩌면 이렇게 간을 잘 맞추셨어요. 나는 맞추다 보니까 맞은 거예요. 네. 네. 그 대충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힘입니다. 네. 아, 이거 좋습니다. 네, 참 맛있습니다. 칼칼하니 또 매콤한 것이 목에 자극을 주네요. 침샘을 막 건드려놔요.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복다림의 여왕 등으로 불리는 민어가 한겨울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름에 나왔던 걸 건장해가지고 건조시켜 놓은 거예요. 말려서 제사 반찬도 하고 쪄서도 먹고 강국도 끓이고. 네, 민어는 냉동 보관하면 살이 무르면서 검게 변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려먹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라는데요. 껍질부터 부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민어는 뼈조차 안 버린다고 합니다. 제사 지내고 남은 생선 뼈나 또 명절 때 또 설, 추석 뭐 보름이라든가 그럴 때 생선을 많이 찌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만 발라먹고 이제 뼈 같은 것이 버리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쌀뜨물 받아서 넣어서 이제 끓여서 먹지. 너무 맛있어요. 말린 민어라서 희석한 양념 간장을 조금 더 부어준답니다. 그래야 살이 부드러워지니까요. 지난 여름 바다와 가을 햇살과 올겨울의 바람이 모두 들어있는 말린 민어찜입니다. 이번엔 경단 씨가 별미김치를 담근다고 하네요. 우선 한 손에 적당히 잡히는 무를 골라 칼집을 냅니다. 그리고 김치소에 넣을 달래와 고추씨를 준비합니다. 고추씨 넣으면 저희 얼큰한 맛이 더 있으면서 시원하니 맛있어. 이 김치의 이름은 비늘김치라는데요. 김치소를 넣기 위해 무에 칼집을 낸 모양이 꼭 비늘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냥 이 결대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깍두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위로 잘라가지고 먹는 거죠. 원래는 궁중 요리였다는 비늘김치를 목포에서 먹습니다. 이것도 맛의 집결지다운 일이 아닐까 싶죠. 목포 바닷가를 조금만 걸으면 맛있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풀치, 갈치새끼, 장어, 박대. 아이고, 이건 조기. 보기만 해도 참 즐겁습니다. 100년도 전에 생긴 이 시장은 우리나라 홍어 유통과 판매의 80%를 차지한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선 돈을 들고 가도 구경조차 힘들다는 흑산도 홍어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는데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근데 왜 목포가 홍어가 유명한 거예요? 여기 그냥 가장 흑산다고 접견이 가깝잖아요. 가깝고 그날 출하를 해서 바로 가장 쉽게 오는 곳이 목포예요. 흑산도 홍어는 수산물 이력제 덕분에 생산자 이름까지 확인하고 구입할 수가 있다는군요. 오래전부터 홍어는 잡히자마자 제일 먼저 목포로 실려왔고 목포에서 팔고 남은 것은 다시
나주, 영산, 포묘, 광주 등지로 팔려가곤 했다는데요. 목포 사람들은 지금도 그 풍경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홍어를 켜켜이 넣어서 배로 단물에 하나 담고 오거든요. 오면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산포무가 마지막 도착지가 삭혀져서 매울 수밖에 없었어요. 목포를 들렸다가 여기서 그렇죠. 네네네. 그럼 이제 목포 왔을 때도 삭혀졌겠죠? 그렇죠. 이미 중간 이상은 삭혀졌죠. 이 집인가 보네. 지푸라기가 있고 뭐 준비할 모양인데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 말리시고 계시구만. 이거 홍어를 하하. 찜하려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찜도 네. 하고 또 찢어서 먹기도 하고. 네. 홍어에 저는 말리는 건 처음이야. 말린 거 처음에 원래 어. 옛날부터 말라서 찜도 하고요. 어허. 짝짝 찢어서 찍어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잡아. 아이고 무거워라. 엄청 큰 게 무거워. 정단 씨가 오늘은 한 마리에 8kg이 넘는 귀한 흑산도 홍어로 찜을 할 거라는데요. 홍어찜에는 주로 날개 부위를 쓴다고 합니다. 많이 움직이는 부위라서 그만큼 맛이 좋기 때문이라네요. 커. 화해. 이렇게 나 이렇게 넣고 이렇게 양념을 골라 이렇게. 콩나물이며 미나리 같은 채소 몇 가지만 같이 넣고 양념장을 살살 바르면 목포 해풍 맞으며 맛있게 마른 홍어찜이 완성됩니다. 제일 맛있는 데가 홍어 코고요. 또 나중에 이 날개 1코 이 날개 산골이에요. 이 날개 부분이 맛있다는 얘기는 그 심줄이 이쪽으로 모여 아니요. 있어서 그런가? 뼈가. 코는 이제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홍어 혀댕기면은 네. 코가 쓱 길잖아 먼저. 코가 무슨 이렇게 쓱 길잖아요. 네네. 힘이 있으니까 코 1코 날개 이렇게 춤추니까 이 날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머리 이렇게 흔드니까 예. 머리 그래요. 음흠. 이게 많이 움직이는 것이 맛이 좋아요. 네. 그래서 아주 귀한 손님만 오면 줘요. 소 안 주냐고 악순 사람 많아요. 소 없냐고. 들어가시죠. 이야, 참 별미네요. 꼬들꼬들한 게, 매끼는 게 이 홍어는 드린 거예요. 코는.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이야, 이 독특함. 이거 웬만한 우리 사람들이 먹어서는 요 맛을 입에 간직하기가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이건 생물인데도 환하네요. 예. 코는 원래 하네요. 하하. 이건 15일 삭힌 홍어라는데요. 지푸락 속에다 삭혔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껍질 이제 햇빛 냄새 이제 맡아보실랍니까? 이 지푸락 속에다 삭히면은 이 물기가 쭉 빠거든요. 물기 하나 없지 않아요. 네, 이게 어디서 내려온 비법입니까? 여기서 옛날에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조상한테? 조상 때부터 내려온 비법이에요. 생선을 삭히면서도 보존력이 좋다. 예, 예.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지푸락선에 삭혀놓으면 물이 네. 푹 빠지고 쫀득쫀득하고 삭결이 아주 이 안에 썰으면 빨개요. 하여간 우리 조상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옛날부터 그죠? 조상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해서 먹게 옛날 만들었을까요? 사람들 참 영리한 사람들이요. 네네. 홍어를 얼마나 삭힐지는 취향의 차이겠지만요. 홍어살이 가장 탱탱한 건 15일쯤 삭혔을 때라고 하더군요. 홍어 하면 단짝처럼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고소한 돼지고기 수육과 칼칼한 묵은지입니다. 네, 목포 구미 홍어 삼합입니다.
이제 원래는 왜 삼합이란 뜻이 나왔는 거 하면요. 이 홍어는 아무나 못 잡수잖아요. 확 쏘니까. 그래서 홍어하고 김치하고 돼지고기 삼합으로 먹으면 아무나 먹을 수 있으니까 삼합이에요. 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네, 먹을 수 삼합이다. 있는 것이 삼합이에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홍어 요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홍어 애탕이라는데요. 홍어 뼈와 디포리와 꽃게, 집게발을 넣고 푹 끓입니다. 그러면 홍어뼈는 국물 속에 녹아서 흔적도 없어지고 디포리와 꽃게, 집게발의 구수한 향이 시린 코끝을 포근하게 감싸주죠. 그때 시래기나 우거지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인답니다. 홍어 뼈 있잖아요. 뼈 가운데 뼈. 빼? 네. 뼈? 뼈. 어. 머리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럼 아주 그리고 이렇게 맥주 실가리랑 뼈 쪽 맛까지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예. 시래기하고. 예, 그리고 이제 홍어 얘를 넣어갖고 뜰 때는 이제 거리 이렇게 홍어 얘를 이렇게 넣어요. 허허. 그 벌써 먹어보지 않아도 맛을 느끼는 느낌이에요. 보리싹도 훌훌 넣어줍니다. 아, 벌써 느낌이 참. 맛좀 보시겠어요? 네, 맛 좀 봐야지. 과연 맛이 참 일미네 정말. 어휴. 예? 일미가 아니라 담이야 담이. 여러 가지 맛이 그냥. 보약입니다. 보약. 이것이 여러 가지로 홍어는 애탕이 보약이에요. 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지만 맛있는 보약도 있겠죠. 정단치가 지금 만들고 있는 홍어 요리엔 막걸리가 꼭 필요하답니다. 홍어 무침을 하면은 이렇게 막걸리 부숴놓으면 이 막걸리가 이 홍어를 오독오독하게 쬐까하게 만들어주거든. 이렇게 껍을 싹 뽑아갖고 이렇게 봐봐요. 홍어가 쬐까하게 붙잖아요.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홍어를 막걸리에 재두었다가 꼭 짜서 쓰는 건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홍어 무침을 할 때 쓰던 그 방식 그대로라고 하더군요. 채소도 무채와 미나리 정도면 충분하고 오이며 당근 같은 다른 채소는 굳이 필요 없다는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비법이 있답니다. 막걸리 여기 식초예요 이것이. 막걸리 식초를 넣어야 맛이 나지. 다른 식초 넣으면 맛이 없어. 간이 맞은 거 봐야지. 맛나다.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막걸리로는 식초를 만들 수가 없다죠. 기본만 지키면 제맛이 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하나 기본을 지키며 차려낸 홍어 밥상입니다. 목포의 섬 세 곳 중 하나인 외달도를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어머니와 아들이 갯벌에 나왔습니다. 엄마 낙지가 어느 쪽에 있겠어? 이런 데 파더라 이런 데. 겨울이라 많이 없네. 좋다면 겁나게 약하대. 그런 건 진짜라. 젊은 시절엔 갯벌을 훨훨 날아다녔다는 어머니지만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세발 낙지가 있을 것 같은 구멍을 발견했는데요. 겨울엔 한참 삽으로 파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낙지가 깊이 들어가면 낙지도 좀 여름에는 이렇게 막 이게 한 산만 파도 낙지 있을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추워서. 그럼 많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간 거 막 1m 넘게 들어가는 놈도 있어요. 이제 그런 놈도 큰 놈은 엄청 커요. 들어간 구멍 제대로 잡으면. 서해로 이제 여 낙지 구역이 있으면
하나가 이제 파면 이 후뚜벅이 나와요. 후뚜벅이 나오면 딱 뻘을 믹스나 해갖고 딱 거기다 뚜껑 덮어놓으면 이제 한참 있다 또 나무 구역 팔라고 돌아다니면 거가 낙지 이렇게 그 뚜껑 떠들면 허가에 나갖고 있어요. 낙지가 세발 낙지. 이게 뒷구멍이에요. 요 구멍이요? 네, 여기서부터 파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비법을 전수받긴 했지만 아직 하산하기엔 이른 아들. 아, 힘들어도 더 파야. 네. 오늘 안에 잡을 수 있을까 하던 그때 아, 여기 있다. 이 낙지 잡았냐? 네, 한 마리 잡았어라. 왔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건. 네, 이제 그 중에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그래요, 낙지는. 원래 그 세발 낙지가 간다 해서 세발 낙지예요. 낙지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두루 잡히지만 세발 낙지는 목포 등 몇 곳에서만 잡히는 특산물이라죠. 쬐까나요, 쬐까네. 세발 낙지라. 여기서는 그냥 저는 세발 낙지인데 어머니 고향이 달리도에서는 밀낙지라고 해요. 조그만 거, 떼끈한 거. 그걸 막 손으로 있나 잡을 때 다 막 한 접시, 뭐 두 접시 잡았는가 봐요. 거기 있냐? 낙지구냐? 파봐야 되겠어요. 다시 삽질을 거듭하는 연남 씨. 있다. 와, 잡았다. 잡았다 진짜. 어떡해. 이거 엄청 크네요. 네. 와, 크다. 아니, 낙지가 이 정도면 큰 거예요? 네, 이 정도 큰 거예요. 더 큰 놈도 있는데 이 정도 큰 거예요. 와, 진짜 잡은데 큰 놈. 낙지는 갯벌에 알을 낳고 자라면 바다로 가기 때문에 갯벌에선 보통 세발 낙지를 잡지만 오늘은 다양하게 고루 잡혔네요. 엄마, 나 이거 저 탕탕이 좀 해주셔 볼게. 탕탕 저 사서 네. 지름에 한 놈이 이 생이로 먹은 놈이 제일 좋다고. 네. 낙지 어떻게 잡았어? 몇 엄청 크구만. 그러면 깊이도 같던지 몇 사람께 딱 잡아버렸다야. 완전 큰 놈. 많이 잡았구만. 응. 큰 건 문어 같다. 하나 그 지푸라기 갖고 있는. 어머니는 어릴 적에 낙지 호롱을 지푸라기로 만들었답니다. 그 시절 섬에선 제일 구하기 쉬운 재료여서 그랬다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딱 저 솥에다 딱 삶아갖고 이제 그냥 묵었지라 풀어서.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낙지 호롱을 요즘처럼 숯불에 굽지 않고 이렇게 쪄서 드셨다고 합니다. 하긴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세발 낙지를 지푸라기에 말았으니 그걸 숯불에 구웠다간 하 타버렸겠죠. 낙지 호롱은 간장 양념에 찍어 드셨답니다. 다 만났어. 전남 함평이 고향인 아내도 이런 낙지 호롱은 시집와서 처음 맛봤다고 합니다. 외달도에선 오래전부터 김양식을 해왔답니다. 아내는 시집와 처음 맛본 물김으로 이런저런 요리를 하는데 재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자네는 이거 한평에서 먹어봤는가? 보지도 못했지. 보이도 못했어. 거기서 한평은 김 안 했나? 김 없어. 그 시집 와가지고 그때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어땠어요, 외달도는? 배달도요? 그냥 오지였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TV도 안 나. TV도 안테나로 받고 아직도 저기 안테나 있어요. 안테나로 받고 인터넷도 안 됐었고 되게 답답했었어요. 처음에 정규 방송 외에는 못 보는데 그것도 안테나 돌리면서 봐야 돼.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한 분이 한 5년 정도 가르쳤어요. 그 이렇게 얘가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입학했어요. 2년에 한 번씩 들어가다 보니까 저보다 2살 어린 애가 친구 된 것도 있고 뭐 한 살 더 먹은 애가 친구 된 것도 있고 나이 동갑인 친구도 있고 옛날에 그랬어요. 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외달도는 목포에서 6km쯤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이젠 21가구가 남아 섬을 지키고 있죠. 물김에 푹 빠진 아내는 새로운 요리도 만들어냈답니다. 물김전이라고 하는데요. 물김으로 전을 부치다니 신기하죠. 엄마가 해준 물김전 맛있어요? 네. 뭐보다 맛있어? 아빠가 해준 요리보다 맛있어요. 아빠가 뭐 해주시는데? 너 옛날 아빠가 한 게 더 맛있다며. 아구찜에 먹었잖아 둘이서 밤에. 그거는 아빠가 많이 줬어. 새벽에 밤 12시 넘어서. 물김은 청정한 바닷물과 풍부한 일조량이 있어야 잘 자란다고 합니다. 또 조류의 소통이 좋으면서도 파도가 잔잔한 바다 안쪽이면 더 좋다죠. 외달도가 바로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바닷물에 잠겼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게 외달도 물김이라고 하네요. 서해와 남해의 특징을 모두 갖춘 외달도만의 자랑이죠. 간 딱 맞네. 완전히 다 바다의 향이. 추운 새벽 갯벌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던 게 내심 죄송했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 온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또 엄마 아침에 낚시하면 힘들었는데 맛있어요. 힘들어해서 약간 맛있다. 하나 맛있냐? 갯벌 속 인삼이라는 세발낙지 밥상 앞에서 절로 웃음꽃이 핍니다. 가족이 함께라서 더 그렇겠죠. 목포의 맛은 정말 유난하네요. 그 아마 바다를 끼고 있는 한국 음식이라 그래서 그런지 독특한 여기의 정서가 맛이 있어요. 우리나라 손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그러면 이런저런 음식이 많은데 이것만은 좀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한국의 맛이다. 그리고 목포로 많이 오셔서 여기에 9가지 미를 한번 찾아서 유람을 하시죠. 아, 이거 좋습니다. 맛있게 드셔요. 네, 참 맛있습니다. 온고지신 옛것을 지키며 새로움을 찾는다. 네, 목포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